그리고 이제 계약 전에 임대인의 협조를 구할 사항들도 있어요. 용도 변경을 하거나 뭐 이러면 그러면 임대인이 너 용도 변경 안 해줄 거야 하면은 그 조건부로 계약을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권리금하고 임대차하고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하지 않거든요. 권리금 먼저 쓰고 그다음에 임대차를 하는데 권리금 계약을 썼는데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안 해줘. 그러면 어떡하냐고. 자, 이제 이 공동중개를 하기가 또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를 찾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이 도로변은 싫어. 나는 공원 앞에 동만 줘. 나는 중간층만 줘. 또는 나는 저층만 줘.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수리 상태라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해. 그러면 공산품처럼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건이다 하는 게 네이버에 이제 올려놓은 것만 딱 봐도 아니면 이제 우리는 이제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보는데 거래정보망은 이제 공인중개사끼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정보망에 있는 내용들이 한번 봐도 요 사람 요거는 요 고객이 얘기하는 그 정도네. 그러면 그거 보여주실래요? 하고 공동중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중개가 성사가 돼. 그런데 상가는 얘기를 딱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메가커피를 한다고 해. 그러면은 메가커피는 어떤 데죠? 스타벅스하고 차이가 뭐예요? 메가커피하고 스타벅스하고 차이가. 커피 맛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지에서 어떤 차이가 있죠?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머물러 있잖아요. 공간도 크고 메가커피는 한 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자꾸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가.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유동이 많은데 스타벅스하고 메가커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느낌이. 물론 스타벅스도 권리금이 센 데가 좋긴 하지만 메가커피는 권리금이 약한 데라면 유동이 많지 않은 데거든요. 한 칸짜리가 권리금이 많아봐야 얼마가 되겠어요. 이 스타벅스는 보통 뭐 4칸, 5칸 되잖아요. 그럼 4칸, 5칸짜리가 권리금이 많으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칸짜리는 무조건 많아야 된다고, 메가커피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업종마다, 이 상호마다 아니면 조금 벗어나 있어도 돼. 뭐 네일샵이야. 그럼 네일샵이 사람 많이 다니면 좋긴 한데 네일샵이 보통 뭐 한 100만 원 넘어가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월세가 아무리 좋아도 월세가 150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유동이 너무 없어? 찾아가기 힘들어?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또 배달업종이야? 배달업종이면은 내부에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 지하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월세만 쌓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조건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 올리는 데서 그렇게 자세히 올리지도 않아, 또. 그리고 권리금을 안 올리는 데도 많아. 왜 그러냐면, 이 네이버 부동산을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아파트는 금액이 딱 나와 있죠. 얼마. 근데 상가 보신 적 있나요? 권리금 안 나와 있어. 왜냐면, 아파트는 매매가를 보고 전세가를 보고 전화가 오잖아요, 고객한테. 그러니까 바뀐 걸 바로바로 반영을 해줘. 왜냐면 고객들도 표준화되어 있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싼 거, 1,000만 원이라도 싼 거, 500이라도 싼 거, 거기다 전화를 해. 근데 권리금은 이제 권리금 얘기를 할 건데 권리금은 도대체 어떻게 정하고 이 권리금이 합당하고 맞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권리금 1억에 나왔지만 나중에 보면 2천, 3천 받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바뀐 거를 올려준다? 왜냐면 아파트는 여러분이 이제 고객이 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내놓은 적이 있잖아. 그러면 온 동네 다 내나? 보통 많아야 한 3군데? 그죠? 귀찮잖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게. 그런데 상가는 다 내나? 사장님 여기 물건 나왔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도 주실래요? 또 내나? 수십 군데 나오는 거야. 다 풀려요, 다. 그래서 이 물건이 공동중개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아파트하고 다르게 이 상가는 그런 게 많아서 내가 직접 다니면서 물건을 봐야 돼. 그러면 이 물건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인허가 책임이 임차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이하게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그거는 임대차 계약할 때 다 집어넣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 전에
임대인의 협조를 구할 사항들도 있어요. 용도 변경을 하거나 뭐 이러면 그러면 임대인이 너 용도 변경 안 해줄 거야 하면은 그 조건부로 계약을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권리금하고 임대차하고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하지 않거든요. 권리금 먼저 쓰고 그다음에 임대차를 하는데 권리금 계약을 썼는데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안 해줘.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지. 그래서 임차인한테 지금 나가는 사람이 있죠. 나가는 사람한테 체크해달라고 하란 말이야. 용도 변경 해줄 거냐고. 그래서 용도 변경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그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 중에서 근린생활시설군은 몇 번째죠? 7번째. 그래서 1, 2, 3, 4, 5, 6, 7, 밑에 있네. 네, 8, 9 이렇게 있는데 7번째인데 위로 올라가려면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신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는 아유, 잘하시네. 오늘 가장 반응이 좋았네. 자, 이제 올라가는 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임대인이 인감도장도 필요하고, 인감증명서 떼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권리증도 줘야 되고, 그리고 돈도 들어가. 왜냐면, 건축 설계사무소를 써야 되거든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의뢰를 하면, 돈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고쳐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면은 임대인이 딱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 이제 다중이용 시설로 해가지고 불이 났을 때 옆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붙어 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방화창을 해야 돼. 그 일정 거리 이상 1m인가 있어요. 근데 무지 비싸. 그 방화창을 하는 게 방화 시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 그래서 돈이 한 돈 1,000만 원 든다. 야, 이거 내가 월세 얼마 받는데 여기 학원이 계속 들어온다면 또 몰라도 야, 이거 여기는 그 전에 다른 사무실로도 많이 썼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 돼? 야, 네가 다 할래? 임대인이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안 할 건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임대인의 그 자산이 되는데 내가 왜 돈을 내? 그러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반씩 내실래요? 제한을 할 수가 있지. 반씩 내는데 임대인이 그래 여기는 누가 봐도 학원이지 하면 반이 아니라 다라도 내줄 수 있지. 대치동이다 여기 학원가다. 그럼 무조건 해야지. 근데 애매한 동네 다른 걸로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안 하려고 하지. 그런 거 조율을 사전에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만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계약 쓰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할 건지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인허가 사항을 임차인들이 잘 알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다 잘 알지는 않고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확인해 보셨어요? 구청에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청에 확인해 보셨어요? 아까 학원 얘기할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어디가 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확인해 보셨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집합 건물하고 통건물이 있어요. 통건물은 뭘 얘기하죠? 건물주가 한 명, 3층, 5층, 8층 이렇게 있는데 건물주가 한 명이야. 집합 건물은 여러 명, 아파트처럼 여러 명이에요. 근데 이 용도 변경에서 보통 500제곱미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150제곱미터도 있고 1000제곱미터도 있는데 거의 500제곱미터가 기준이에요. 500제곱미터 몇 평이나 되죠? 대충 0.3 곱하면 돼요. 0.302호인데 그거 계산 다 못하니까 0.3 곱하면 150평 되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얘가 아까 그 7군에서 다 웬만큼 되던 게 근생에서 되던 게 위로 올라가야 돼. 교육시설군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통건물하고 집합건물하고 다르다니까. 집합건물은 상관없어. 안 올라가도 돼. 그거만 해당되는 것만 아니면 돼. 근데 통건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이야. 여기 이제 5층짜리 대치동에 있는 이 학원가에 있는 학원인데 통건물 주인이야. 그래서 여기도 학원이 쭉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140제곱미터 아니 490제곱미터에서 지금까지 학원의 합의. 그런데 이 학원이 들어오면서 100제곱미터가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 590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하고 통건물하고는 또 틀리다.
야,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요라고 했는데 집합 건물이야. 아이, 그럼 무슨 망신이야. 나중에 중개수수료 받을 때, 아, 찜찜하거든. 그죠? 허가업종은 언제,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등록업종, 그 다음에 신고업종, 그 다음에 자유업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허가, 등록, 신고, 자유. 허가업종은 유흥주점, 뭐 성인 오락실, 그 다음에 뭐 직업 소개서, 뭐 이딴 것들. 등록업종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독서실, 노래방, PC방, 약국, 의원, 학원, 뭐 이런 것들이고, 신고업종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뭐 체육도장, 그다음에 교습소, 예식장, 숙박업소 이런 거는 다 신고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다 받아주는 거죠. 근데 물론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돼, 이 음식점들은. 근데 그 요건에만 맞으면 해준단 말이야. 근데 등록업종은 그게 아니잖아.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리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맞는 근생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자유업종은 보통의 소매점, 뭐 꽃집, 뭐 볼링장,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유업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요 앞에 이 세 가지는 구청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지만, 이 네 번째 자유업종은 구청 안 거치고 바로 세무서에 가면 돼요. 스터디 카페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 독서실하고 비슷해 보이죠. 독서실이 등록업종이잖아요.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신고업종이에요. 자유업종이에요. 그냥 자유업종.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것들은 아직 법이 정비가 안 돼서 그렇게 돼 있어요.